사실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공장식 장례였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분들 의미 없는 꽃, 그건 왜 또 유족들이 다 준비를 해놓죠? 왜 또 뺏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인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고인을 기억할 만한 장치는 하나도 없죠. 그죠? 시신은 이미 시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안치시라고 말은 하지만은 창고잖아요. 내 인생의 라스트 씬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시니어 파트너스 TV 삶과 죽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임종 감독 송기론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장래 희망은 뭐죠? 제 나이에 무슨 장래 희망이랄 게 있을까요? 인생 마무리 잘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말놀이, 언어 유희로 이런 얘기를 종종 해봤습니다. 장래 희망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장래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장래를 치르는 일에서 각자의 인생의 희망을 찾아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아버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96세, 94세의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소식을 자꾸 전화로만 듣던 제 큰 외숙모께서 전화로 제안을 하나 하신 게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적 보아야 안 되겠는가?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더더군다나 이제 외숙모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있을 적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형제들 5 형제이셨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극본 또는 각본은 큰 외숙모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연출은 제 아버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총 감독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주연 배우는 당연히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로드 매니저가 돼서 저는 운전기사로, 제 아내는 사진 감독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찌 보면 출연진이자 관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그래서 마지막 이 파티는 그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눈 감기 전에, 이것은 제가 실상 붙여본 거였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모여든 어머니의 형제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외삼촌의 빈자리가 커 보이기만 했죠. 제 어머니께서는 친자매들, 그러니까 이모들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끼고 또 다독거리고 손을 매만지며 놓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 보면 울지 않아야지 어제 밤새 다짐했다만 보니까 눈물이 난다며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간헐성 치매 증상이 있어서 깜박거리는 기억을 더듬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응시를 하시고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더 많은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편 생활, 그리고 힘들었을 때 외삼촌께서 재정 지원을 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써내려간 이야기는 내내 어머니에 대한 사랑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자영, 두 분이 같은 방에 있으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같이 있어야 남이야. 부부가 같이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데. 결국 어느란 말은 제가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접촉이 없어진 지 벌써 5년도 넘었다는 얘기에 작은 외숙모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한참 젊은 우리는 5년이 아니라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다들 낄낄거리면서 경외심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태에 그날따라 제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마지막 우리 형제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탁 테이블을 중심으로 손을 마주 잡고 이모부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라스트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씬은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이 머물다 간 자리다. 그 이제 역시 언어 유희죠. 라스트 씬이다. 신이 머물다 간 자리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1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2012년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럼의 내용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이민을 간단다. 너 꼭 가야 되니? 야, 우리 두고 너 혼자 가면 어떡해. 참 좋겠다. 거기는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넌 항상 우리보다 몇 걸음을 앞서 걸었다니까. 친구들이 제각기 송별의 인사를 전한다. 친구가 말한다. 그러지 말고 꼭 한번 놀러 와라. 거긴 말이야 이 골프도 마음껏 칠 수 있고
참 좋아.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간다는 친구에게 덕담을 건네며 석별의 정을 나눈다. 어깨를 토닥거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 안 잊고 살아가마. 잠시 눈물이 고인다. 혹자는 죽음을 지구별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장례식을 일러 천국 환송 예배를 한다. 굳이 따지자면 천국 이민인 셈이다. 갑자기 의문이 인다. 아니 진짜 좋은 곳으로 떠나간다면 노잣돈도 보태주고 축하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근데 왜 떠난 다음 저들끼리 뒷북을 쳐야 할까? 주인공도 없는 성별에 옷기는 일 아닌가? 제가 이런 칼럼을 썼었는데요. 이 칼럼을 어느 날 재확인하게 된 것은 산업시찰이 있는 자리에 양재동에서 이제 대절된 대형 버스에 이제 뒤늦게 올라탔는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제자리 돌아서기 전에 마이크를 건네서 제 인사를 했더니 저 중간쯤에서 한 분 이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저 송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칼럼 쓴 것을 지금까지 스크랩해 가지고 다니며 읽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럼이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제 칼럼대로 떠나기 전에 마치 이민 가는 친구 송별회하듯이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는 저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모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엔딩 파티라는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주제조차도 마지막 수업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에 이제 강당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 입장을 하셨고 저희는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시자마자 우리를 둘러보신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과 함께 우리 어렸을 적의 에피소드를 꺼내놓는데 모두들 배꼽 잡고 웃었죠. 선생님은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셨는데 참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같이 도시락으로 식사 주문했던 것을 나누고 준비했던 돈을 이렇게 적지만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있어서 오픈카를 섭외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픈카에 선생님을 태워서 교정을 2바퀴 돌도록 했었죠. 중간에는 선생님과 이렇게 단체 사진보다는 그냥 소그룹으로 선생님하고 특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오신 선생님도 뭐 들어 눕기도 하시고 일어서기도 하시면서 추억의 사진을 남겼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널리 빨리 번지지 않았던가, 당시에는 사실 뜨악했던 일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이름 짓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생전 장례식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생전 장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이 나를 생매장한다는 거야? 아마 이런 인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엔딩 파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한때 제 부모님도 저희가 이제 회가변이라고 아주 크게 해드린 일이 있었고 칠순잔치도 하고 여러 단계 우리는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짓듯이 이런 잔치를 통해서 그 생애를 축하해 주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장수사회가 오면서 모두 사라졌지 않습니까? 대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엔딩 파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흥겹게 받아들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그 신혜라 씨 그리고 차인표 씨 장인 어른 되시는 신영교님을 모시고 이게 엔딩 파티를 했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된 게 이제 장소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한번 들렸던 우리 신영교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한 이제 그러니까 여동생인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냥 뭐 표정이 왜 그런지 참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니 오빠가 뭐 마지막 잔치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 이런 잔치를 하나. 그러니까 엔딩 파티를 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게죠. 다시 말하면 가끔 입관 체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상상하고서 아니 거기를 왜 들어간다고 오빠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해? 이래서 못마땅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도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그 신영교님의 그 엔딩 파티가 열리던 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영교님의 엔딩 파티가 열리던 날 인터뷰 순서가 있었는데 김호건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미수 잔치를 하셨고 이제 곧 90이신데 올해 90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이었으니까요. 살아온 인생이 어떠셨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문은 묵직했고 답은 경쾌했다. 그 한마디에 그분의 세월의 지문이 보였다. 한 기자가 122세의 생애를 살아낸 잔 깔망, 그 프랑스 출신의 할머니죠. 장수의 비결을 물었다. 할머니의 답이 걸작이었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는 거 잊어버리셨겠지 뭐. 이날 그 신영견님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함께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이 이어졌죠. 이 찬송 가운데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냐고.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이랬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죠. 저 죄 많이 지었어요. 진지했던 질문은 또 한 번 무너졌다. 재미의 묘미가 느껴졌다. 계속되는 이야기에 내내 웃음꽃 만발이었다. 신앙생활의 초창기 목사님이 배고픈 자기를 위해 놓아둔 빵인 줄 알고 성찬용 빵을 먹어치운 일을 얘기할 때는 모두들 배꼽을 잡았다. 그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계속 붙잡아 주시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메이징 이 곡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모두 바로 이 자리는 그냥 작별의 자리가 아니라 한 인생의 신앙 고백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단풍처럼 그윽하고 깊었죠. 이날 신영견님은 이날을 즐겨라. 이 날을 의미 있게 만들어 살아라 이런 정도의 뜻이겠습니다. 그 까르페 디엠의 언어를 너무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일은 라스트 씬으로 자녀들이 기억된다면 자녀들은 슬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글퍼지지는 않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판박이 장례는 한마디로 공장식 장례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분들 그 의미 없는 꽃 그건 왜 또 유족들이 다 준비를 해놓죠? 사실 유족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한 일이죠. 또 그것을 갖다 놓고 다 모이게 되면 또 다시 뺏어버리고 줬으면 그만이죠. 왜 또 뺏어요? 이 얘기를 자주 제가 하곤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고인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고인에 대한 기억은 고인을 기억할 만한 장치는 하나도 없죠. 그죠? 시신은 이미 시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안치시라고 말은 하지만은 창고잖아요. 아시는 대로 경납고 같이 시신 위에 시신, 시신 옆에 시신. 그냥 가지런히 정돈된 채 창고에 채워진 꼴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생애가 과연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래서 작별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뒤늦게 찾아오신 분이 전화로 저한테 탄식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아이 친구 뭔가 작별이라도 하고 가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말이 없이 떠나나 그래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엔딩 파티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가 아닌가. 그래서 왜 엔딩 파티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죽음은 단절이나 공포가 아니죠. 한 생애를 완성하는 하나의 마지막 축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어둡고 침침한 수위나 곡소리 섞인 장례식장 풍경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죠. 엔딩 파티는 슬픔을 억지로 참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인과 나누었던 찬란한 추억을 공유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삶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별도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엔딩 파티가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라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잃게 됐다. 그 상실감이라는 건 너무 크고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힘들게 하죠. 이런 이들이 심리적 지지, 다시 말하면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그 충격에서 거대한 트라우마에 휩쓸려 가지 않고 엔딩 파티를 통해서 고인과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내 생애 산소 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그를 기리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이별을 준비할 때 죽음 이후 겪을 상실의 고통은 현저히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하나 있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제는
화해라고요.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잠든다. 그것이야말로 참 불행한 삶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투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비바람과 그리고 땡볕과 그리고 병충해와 화해하지 않고 익은 과일은 없다. 과일 하나 익은 것을 깎아 먹기 위해서 딱 손에 들 때 이 병충해가 얼마나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공격하고 공격했을까. 더더군다나 그 장렬하는 태양은 목을 얼마나 조아대며 그냥 목마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바람과 태풍은 얼마나 또 흔들어 제꼈을까요? 이 모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들과 화해하지 않은 채 익은 과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맺힌 매듭을 풀고 떠나는, 그래서 엔딩 파티는 정말 고마웠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제 부친께서 정말 어렸을 때 6남매를 키워낼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야 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처남이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고마움이 외숙모님에게 전달됐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후회 없는 정말 이 땅의 지구별 소풍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자리가 바로 엔딩 파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엔딩 파티는 한마디로 말해서 치유의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이 엔딩 파티가 아닐까.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충분히 사랑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후회에 머물지 않고 남기신 그 유언을 따라서 우리가 더 활기차게 살아내고 못다한 꿈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또 다른 어떤 경기에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엔딩 파티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명대사를 기억하고 라스트 씬을 기억하듯이 한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아낸 고인이 남긴 그 명대사를 기억하고 라스트 씬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왕으로 시작했다, 거지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설사 거지로 출발했더라도 왕으로 맞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사실 죽음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떤 면에서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바로 떠나간 이가 남긴 그 이야기들에 우리가 중독되고 나면, 그리고 그 장면에 압도되고 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끝내 그 길을 걸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스토리를 이제 찾아내는 사람을 스토리 마이너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채굴 하는 사람. 바로 이런 한 인생의 그 마무리를 돕는 이들을 엔딩 플래너 육성 과정을 통해서 양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시니어 파트너스가 된 이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임종 상담으로 장례에서 허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지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어서 그 삶을 멋지게 다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파트너스 임종 감독 송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